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된 국제보석 감정사이자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의 저자 이승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봄은 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 우리 한번 각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요? 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운이 보통 세 번은 온다고 하죠. 네, 그런데 그 행운은 보통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결국 그 행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준비된 자에게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의 탈락을 하고 후기 대학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명지대학교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생각을 했더니요. 그 불리한 스펙을 이기는 길은 내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거창한 꿈을 꿨죠. 근데 미국 유학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토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토플이 550점 정도 이상이면은 미국의 그 탑 10 정도 대학에 장학생으로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제가 좀 부족했는지 550점은 못 되고요. 결국은 당시에 제가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도 있지만 카스트 TF 그 영어 학원도 못 갈 정도였는데 어떻게 미국 가겠습니까? 결국 미국 유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그 토플 성적은요, 장명 속 면허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간절하면 구름이 비를 몰고 오듯이 언젠가 그 행운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과거에 준비했던 그 꿈이 결국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그 불량 스펙이라기보다 어떻든 당시에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에서는 이제 순혈주의라고 해서 또 인류대학 출신들 많이 뽑죠. 자, 저는 결국은 대기업 서류 전형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기업은 스펙이 아니라 영어와 뭐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저는 어떻든 영어를 전공을 해서 덕분에 또 오히려 대기업은 못 갔지만은 또 남들이 갈 수 없는 세계 최고의 호텔 글로벌 기업 하얏트 호텔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하얏트 호텔 근무할 때의 그 면접도 참 만만치 않았죠. 당시에 영어 면접을 통과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부총지배인과 당시 총지배인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때 그 면접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참 제가 떨렸습니다. 야, 여기서 빨리 내가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근데 결국은 제가 이제 4번 면접을 통과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나의 진로라는 것은 나의 적성과 맞아야 되지만 또 때로는 그 설렘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얏트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에 호텔 스쿨로 잘 알려진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가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꿈을 키웠죠. 하지만 호텔은요, 참 멋진 직업인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단순한 업무가 되잖아요. 또 조직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조직이 아니고 주로 이제 크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객실과 이제 F&B 식음료로 나눠지고
일반 또 관리부서가 있긴 있지만 뭐 홍보실하고 이제 이런 프로모션 판촉 이 정도인데 저는 당시에 그때 호텔에 들어갔지만 그 현업부서에는 프런트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3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좀 줄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무력해지는데 어느 날 롯데그룹에서 여러분 그 1988년도에 롯데 그 월드 프로젝트가 굉장히 컸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그 테마파크를 지었는데 그 경력을 뽑는다는 것을 공고를 보고 그래 내가 대학 시절에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이럴 때 한번 롯데를 한번 응시해보자. 다행히 하얏트 호텔에서 영어를 또 하고 또 호텔 경력이 있어서 무난히 합격을 했죠. 그런데요 살아가면서 꼭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한다는 이유로 롯데 호텔이 아닌 롯데 면세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황당했죠. 내가 경영학 전공도 아니고 호텔 경영자도 아닌데 면세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좀 오해했죠. 그런데 또 이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지 않던 곳이 나의 꿈을 이루게 되는 출발선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면세점에 처음에 근무할 때 좀 당황했지만은 이게 좀 뭔가 재밌더라고요. 좀 다양하고. 자, 제가 그 대기업 면세점 근무하던 시절에 저에게도 미국 유학의 행운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그 면세점에서 마침 그때 세계적인 보석 여러분도 잘 아시는 티파니, 카티에, 불가리 이와 같은 보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보석 감정사 제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국제보석 감정사가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미국 유학에 선발이 되긴 됐는데 선발되기 전에 면세점에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담당이라고 해놓고 저에게 주어진 것은요 달랑 이명이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동료와 책상 2개였습니다. 달랑. 어쨌든 세계적인 보석 감정사 자격증이 필요가 해서 회사에서는 이제 미국 보석학교 유학을 보내야 되는데 당시 면세점에서 토플 성적을 갖고 있던 사람은요 저밖에 없었습니다. 예, 마침 또 제가 영어 전공했었고요. 그 당시 주라성 같은 많은 동료가 있었지만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토플 성적이 필요했으니까 제가 극적으로 미국 그 보석학교에 선발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는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일찍 피는 꽃도 있고 늦게 피는 꽃이 있듯이 저는 13년 만에 미국 유학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비록 대학 다닐 때는 미국 유학이 전혀 불가능했지만 더 좋은 조건으로 미국 유학에 선발이 됐죠. 비록 4년제 대학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유학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찬란한 보석이 처음에 땅속 깊은 데서 탄생이 되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채굴이 돼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보석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수많은 심지어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또 우리 리더가 되는 것과 비슷하고 또 리더십도 이렇게 마치 오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요 미국 보석학회 유학에 선발된 것은 기뻤는데 그 기쁨은 잠시고요 신기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일을 하면서 제가 직접 미국 보석학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영어로 통화해야 되고 일도 하고 참 힘들었죠. 당시에 그 2명이 선발이 됐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양보라고 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습관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토플 성적이 있었고 다른 동료 하나는 이제 와이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가장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해외에서 많은 생활하면서 영어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토플 성적이 없었더라고요. 저는 입학 허가가 먼저 이루어졌죠. 토플이 있었으니까. 근데 동료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 계장은 토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갈 수 있잖아. 내가 좀 먼저 가면 안 될까?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래
또 뭐 동료가 가겠다고 하는데 먼저 갑시다. 다녀오죠. 먼저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동료는 유학을 떠나고 저는 혼자 다시 심기원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동료는 돌아오고 저도 유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유학 갔습니다. 근데 입학을 하자마자 첫날 멘붕이 왔습니다. 원어민 영어가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밤낮 영어와 사투를 벌이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희 전공이 영어인데 이 보석은 과학문학이거든요. 참 어렵더라고요. 더군다나 영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날부터 인생의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매일매일 보석을 공부하면서 보석의 탄생을 보니까 아 이것이 인생에 많이 담았구나.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34년을 마쳤는데 오늘 강의 핵심 주제인 블루 다이먼드 리더십을 정했는데 이 블루 다이먼드 리더십 이 블루 다이먼드도 참 탄생이 어려운 거고 리더십 또한 탄생이 어렵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강의 주제를 블루 다이먼드 리더십이 무엇인가로 정했습니다.